5월 21일이죠. 신통할 대선 열차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박사님, 어제 이 민주당이 예상 득표율 그리고 선거 결과에 대한 낙승, 압승 이런 얘기 절대 언급하지 말 것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지층의 투표율 하락이나 국민의힘 역결집 이거 우려한 조치라고 보이는데요.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네. 예, 뭐 당내에서 지금 이제 선대위에서 이제 그런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당연히 뭐 그런 충분히 그런 얘기 이제 할 만합니다. 이게 겸손하게 뭐 최선을 다하라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다만 저는 이제 선거 전략 차원에서 당 밖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최근 이제 소위 보수 진영의 여론조사에서 김문수가 지금 오차 범위로 따라왔다. 뭐 이런 조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층의 결집을 노린 일종의 이제 저는 뭐 여론조사 테러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죠. 민주당의 논리라면 이런 식으로 박빙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민주당 지지층도 결집시킬 거기 때문에 그럼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는 걸 오히려 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여론조사를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양당 모두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이제 전략 차원에서 메시지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두 당은 지금 상황이 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내는 대상과 내용이 좀 달라야 됩니다. 자, 국민의힘은 정당 지지율만큼도 지금 후보 지지율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자들에게 포기하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야 조금만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내는 게 당연하고요. 근데 민주당은 이미 당 지지도를 넘어서는 후보 지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지지자들은 이미 이제 지지를 다 표시한 거고 나머지는 오히려 이제 주변의 지인들이나 가족들의 표를 더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표를 모으는데 아슬아슬하니 도와줘라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가 확실히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 이를 편들어 달라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저는 후자입니다. 네,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도의 관망층이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도 관망층은 민주당 때문이라기보다는 내란을 종식시키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데 그래 한쪽으로 좀 몰아주는 게 그게 낫겠다. 그리고 기왕이면 나중에 나도 민주당 찍었어 이런 얘기를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존재 증명 차원에서라도 지금 우리가 아슬아슬해라는 그런 메시지보다는 압도적으로 이겨야 돼. 이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투표 안 해도 된다는 뜻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사님, 이게 저희 마이크가 워낙 성능이 좋아서 이 줄이 여기 긁히면 계속 웃으시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 조금 염두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자, 이 계엄에 반대하고 내란 세력을 일소해야 한다는 생각하는 분 중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이 여론조사 빛에서 여기에 대한 근거 이 박사님께서도 제시해 주셨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표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이게 지금 여론조사 꽃 15,000 샘플의 투표 의향에 따른 적극 투표층, 소극 투표층, 투표 관망층, 기권층으로 나눴을 때의 정당 지지율입니다. 전체 지지율은 이제 49대 36이지만 적극 투표층은 51대 35로 민주당 지지율이 훨씬 높지요. 자, 반면에 소극 투표층이나 투표 관망층을 보시면 19대 48, 12대 54, 국민의힘 지지층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국민의힘 지지할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조금만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 포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은 이미 이제 결집이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외연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투표를 잘 안 하는 이제 중도 보수 성향의 관망층은 이제 대세에 편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되는 쪽을 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압승하는데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 위해서는 민주당을 찍어줘야 돼라고 주변을 이제 설득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 있어, 많이 이길 수 있어라고 했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도 우리가 막판에 뒤집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지난 총선에 표가 결집이 된 것은 민주당이지 국힘이 아닙니다. 그렇죠. 국힘이 결집이 됐으면 국힘이 이겼어야지 그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앞서고 있지만 민주당 표들이 더 지금 직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지난주 선거운동 시작된 이후에 첫 번째로 발표됐던 그 한길 리서치 그리고 그 문제점 그리고 에브리 리서치라는 곳에서 첫 번째 TV 토론 이후에 첫 조사라면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그런 조사가 발표돼서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박사님 이것 좀 분석해 주시죠. 예, 저도 거의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에브리뉴스와 미디어 로컬 공동 의뢰로 19일 날 에브리 리서치가 조사했습니다. 근데 조사도 조사입니다만 이게 이제 언론에 나온 제목이 이강구도 이재명 46, 김문수 41.6. 표를 좀 한번 보시죠. 네. 예. 네네. 자, 이강구도 이재명 46, 김문수 41.6. 턱밑까지 추격. 네. 이런 식으로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보도는 아닙니다만 이 조사 제가 이제 테이블을 이 내용을 봤더니 호남 지지율에서요. 이재명 53.8, 김문수가 3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지지층이 몰려 있다는 건데 희망사항인데. 예, 그래서 설문 내용을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네. 사실은 이제 정당 지지율과 가상 대결 그리고 보수 단일화 이 세 개밖에 묻지 않았어요. 물론 이념 성향이라도 물었다면 나중에 이게 보수 과표지인지 아닌지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조차 묻질 않았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조사들이 지난번에도 이런 조사들 나올 줄 알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조사를 일종의 여러분 가스라이팅, 여조 가스라이팅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런 조사를 통해서 일종의 현혹하는 건데요. 이거는 가스라이팅을 넘어서 테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여러 가지 의심할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설문 내용에서도 그 3개밖에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충분히 이제 의심해 볼 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여론조사를 해서 페널티를 받을 때 과태료도 물 수 있고 자격정지나 아니면 퇴출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자 제가 테러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걸 다 받을 각오하고도 이런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겠다. 네. 해버리면 일종의 이건 테러입니다. 과태료 몇백만 원 물어도 이거 하겠다는 거죠. 네, 던져놓고 자폭하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조사들이 지금 MBC 여론엠이나 한겨레, 경향, JTBC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조사를 합치지 않습니까? 네네. 합치는데도 이런 조사가 들어가면 또 전체 평균에 영향을 줍니다. 전화 면접 방식은 사람이 직접 받고 돈도 많이 들고 이러기 네네. 때문에 이게 좀 적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ARS 조사가 문제인데 지금 여론사 꽃이 15,000 샘플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15,000 샘플도 한 조사로 칠 것이 아니라 이 샘플 수를 반영해서 이 가중평균을 내면 아마 조금 더 이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제대로 된 통계가 나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대선이 정말 2주도 안 남았습니다. 이 사전 투표 기준으로 보면 일주일 남았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대선 판세 한번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최근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전직 대통령 호감도 근거로 한 득표율 55% 예상해서 화제가 됐는데 자, 우리 서울의 소리 여론조사에서 유일하게 매주 조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지금 표는요. 먼저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 전직 대통령 호감도를 매주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최근 5주 거를 지금 모아놓은 겁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제 대통령 호감도 했던 것은 이제 여론사 갤럽입니다. 네. 이제 갤럽이었고 민주당 쪽 이제 합쳐봤더니 55%.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55%는 넘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었죠. 이 표 잘 보시면 최근 5주 조사죠. 박정희 31.7, 김대중 13.2, 노무현 15.8 등등입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다 합쳐놓은 건데요. 네네. 파란색이 맨 마지막 주, 가장 최근 주가 54.6 대 41.3. 네네. 그래서 유시민 저 작가가 얘기했던 그 55%하고 네. 뭐 거의 뭐 비슷하죠. 반올림하면 55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표가 중요한 게 이제 솔직하게 드러낸다는 네네. 겁니다.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네네.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뭐 저희 조사도 거의 비슷하게 뭐, 나왔죠. 자, 다음은 여론사 꽃 조사 한번 결과 보겠습니다. 네. 이게 6,000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1,000샘플씩 해서 6일 거를 합한 건데요. 이재명 51.8 대 김문수 29.9. 네네. 이준석은 7.3입니다. 투표할 후보가 없거나 무응답이 지금 10.9인데요. 전화 면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은 아무래도 샤이 보수가 네네.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지도는 거의 지금 이게 맞을 거고요. 국민의힘은 이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음 표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거는 연령별. 네. ARS 네. 15,000 샘플인데 연령별로 지금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체 보시면 민주당 49, 국민의힘 36. 민주당은 아까 전화 면접보다 조금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36으로 좀 올랐지요. 그게 이제 조사 방식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면 20대 남성, 60대 여성, 그리고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지금 민주당이 네네. 우세했죠. 30대에서는 지금 민주당과 국힘이 이제 박빙이고요. 20대 남성은 지금 민주당 23, 국힘 36, 개혁신당 30. 요거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ARS 조사에는 좀 연령과 지역에 거짓 응답이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 미리 보는 출구조사 각 후보별 저희들이 예상한 겁니다. 예상 득표율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지난주보다 김문수가 조금 소폭 올랐습니다. 민주당이 지금보다는 한 5% 정도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이제 지방 유세를 집중적으로 했죠. 실제 지방에서의 지금 결과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지금 수도권 유세가 시작이 됐는데요. 민주당 텃밭이니만큼 지지율 상승이 좀 기대가 됩니다. 김문수와 이준석이 지금 단일화 논의에 매몰될 가능성이 많아서요. 지지율은 정체될 것 같고요. 이 둘의 단일화는 뭐 효과도 없지만 오히려 민주당이 이로 인해서 역결집 현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준석은 토론회를 TV 토론 통해서 이제 반전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비호감만 더 강화한 것 같고 네. 뭐 지지율 상승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투표율이 제가 78% 예상했었는데 79%까지 저는 이제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득표율은 57%만 넘어도 2천만 표를 이제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주장하는 4관왕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김남기 박사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 11시 11분 여론조사 전문 프로그램 여론조사 빛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의 소리 제공 유상의 신통할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